안녕하세요. 저 오늘의 진행을 맡은 BMP 서성인 과장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새롭게 출시한 APX517 소개 및 해당 장비를 이용한 이어폰, 헤드폰 및 측정법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어렵게 이신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신열 박사님께서는 이미 오디오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05년 서울대학교 음향 박사 학위 이후 2018년에서 20년까지 한국 오디오 분과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IEC KS 오디오 분과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디오 프리시즌 기술 고문이시기도 하고 소니캐스트 D램 이어폰 개발자, AD 솔루션 초음파 스피커, 음향 대포 개발자 등으로 활동하시며 이어폰, 헤드폰, 각종 스피커, 유무선 마이크로폰, 터널 스피커, 민방위 경보장치 등을 개발하셨으며 네이버 클로버 인공지능 스피커 개발 및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등에서도 기술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은 이신열 박사님께서 사전에 준비해 주신 동영상을 통하여 각 주제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이때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동영상이 끝나고 해당 질문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웨비나는 녹화되어 BMP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카메라 및 마이크를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BMP 인터내셔널 관계자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 장비에서부터 오이오 이런 장비들을 APX에서 나온 장비들을 많이 써봤고 그리고 실제 지금 517B가 만들어질 때 제가 많은 조언을 해준 이런 일수입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일반적인 그 웹 세미나 형식하고 조금 다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좀 기술 교육을 한 10분짜리를 3개로 일단 먼저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제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지금 현재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10분짜리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들 들어갔던가 하고 실제 시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거 있는 것들은 그때 바로 시연을 보여주고 그 다음 또 주제로 갈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517B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하는 동영상 하나,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폰 측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있고요.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질의응답, 그 다음에는 이제 임피던스 측정을 하는 유닛 드라이브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총 3개의 어떤 주제로 10분짜리 동영상 질의응답, 10분짜리 동영상 질의응답, 10분짜리 동영상 질의응답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되도록이 질문사항은 그 채팅창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프리시전의 협찬을 받아서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APX517B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X517B는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의 생산 라인에서도 아주 적합하지만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리뷰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특정 장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디오 프리시전 에이전트인 BMP 인터내셔널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측정을 해봤고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오디오 프리시전 본사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음향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옆에서 이게 강연과 그 다음에 여기 토의를 맡았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제가 소개할 517B와 같은 제품에 대한 컨셉을 소개했었고요. 뒤에 보이는 장비가 이제 클리펠 장비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AP 장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능들이 고인된 장비가 바로 517B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은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오셔서 같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요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계신 분이 대표님이시고 부사장님이고 한국 에이전트인 BNP 인터내셔널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이펙스 517B의 전면인데요. 이 거의 모든 스피커 드라이브, 그 다음에 패시브 스피커, 그 다음에 액티브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 마이크로폰, 헤드폰, 블루투스 헤드폰, 헤드셋, 블루투스 헤드셋, 모바일 폰, 태블릿, 랩탑 컴퓨터, 뭐 기타 어떤 장르의 오디오 기기들도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파워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켈빈 클립이 되겠습니다. 이 4단자인데요. 전압하고 전류를 동시에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굉장히 정확한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바로 여기 헤드폰 앰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 전류를 같이 센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폰 입력 단인데요. BNC 입력 단과 이게 48V 팬텀이 지원이 되도록 하는 XLR 인풋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인풋 단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블루투스가 현재 이게 삽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출력 단으로 보면 이제 3.5mm 이어폰 출력대서부터 그다음에 BNC, 그다음에 우리가 5잭이라고 그러죠. 4분의 1인치 TRS 잭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지털 단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디지털 인아웃이 가능한 단도 있고요. 블루투스 단도 있고 디지털 시리얼 I/O 단도 있고 그다음에 PDM 마이크로폰이 되겠죠. PDM 아웃, 그다음에 HDMI 단자, 그다음에 PDM 마이크로폰인데 이제 다채널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해서 측정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자들이 굉장히 쉽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용 예제에 대해서 하나씩 어떤 부분들이 측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는 스피커 유닛 단폰입니다. 스피커 유닛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여기 517B 제품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파워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켈빈 클립을 묶어서 출력을 하면 되고요. 이 마이크로폰이 바로 여기 바로 입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폰에서 그냥 태즈 데이터를 읽으면 캘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건 이제 그 레모 타입의 외장연 200V를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로폰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CCP 타입, IP 타입이 훨씬 더 널리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포맷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마이크로폰 관련된 측정이 되면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뭐 왜곡률이라든지 이음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측정이 다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임피던스도 아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서 딜스몰 파라미터까지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닛 단품 측정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패시브 스피커입니다. 이게 이제 유닛 단품하고 인클로드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같고요. 그래서 이게 측정을 하면 뒤에 있는 이제 뭐 바나나 잭이라든지 있는 스피커 터미널에서 바로 측정을 하고 똑같이 음향 관련된 측정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고 정기적인 임피던스 측정이 모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액티브 스피커를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앰프가 내장된 앰프라든지 디지털이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3.5파이를 많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출력을 내주면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음향적인 측정만 되고 임피던스 측정은 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제 블루투스 송수신 동굴을 이용해서 입력이 내주고요. 여기서 나는 그 시그널을 마이크로폰을 받아서 인풋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 헤드폰입니다. 출력이 헤드폰 앰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LR 마이크로폰이 이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게 마이크로폰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드셋인데요. 헤드폰하고 헤드셋의 차이점은 헤드셋은 마이크로폰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마우스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마우스 시뮬레이터는 이게 스피커, 앰프에서부터 이렇게 출력을 얻어서 기준 음을 내주게 되고, 이게 이제 사람이 입을 못 하게 되겠죠. 여기 나온 마이크로폰 시그널이 바로 여기 이렇게 헤드셋 마이크로폰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 이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BNC 케이블을 통해서 분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헤드셋인데요. 블루투스 헤드셋은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연결된 레프트 라이트 시그널은 이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BNC 마이크로폰 양쪽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마우스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된 거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시 또 입력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USB 헤드셋인데요. 헤드셋이니까 또 이렇게 마이크로폰 특성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USB는 이게 컴퓨터에 있는 USB-A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USB-C 타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USB-A를 C를 바꿔주는 젠더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실제 컴퓨터에서 내주는 시그널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그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APX517B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측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피커 측정, 그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 측정, 그 다음에 블루투스 측정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사용법이 너무 간단하고 장비 간 연결도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설명될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혹시나 이게 놓칠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APX5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은, 지금 이 장비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517B가 그러면 525보다 더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죠. 그거보다 훨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쓰기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제품이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R&D 상황에 더 정확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525나 55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이 장비는 이제 이 하나의 19인치 렉에 있는 이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USB-C 케이블 해가지고 노트북에 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모든 측정이 다 가능합니다. 잠시 여기 한번 카메라로 장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어 시뮬레이터가 두 개 있는 헤드 앤 투스 시뮬레이터가 되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요것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헤드폰 앰프 출력을 여기 이렇게 3.58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기본적인 이어폰 측정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녀석을 빼고 마이크로폰 꽂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 AP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블루투스 이렇게 동글이라고 할 수 있죠. 송수신 동글이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음향 계측 장비들이 이 블루투스를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서 써라, 연결해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AP는 이 블루투스 듀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내장을 시켜서 보다 안정적인 어떤 블루투스 테스트가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스피커 될 때 쓰는 파워앰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파워앰프는 이거 채널 2개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그 대출력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출력의 스피커 유닛을 전부 다 구동이 되고요. 특징이 처음으로 클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거였는데 임피던스를 측정하려면 이게 4단자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캐빈 클립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요. 임피던스가 훨씬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임피던스 박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저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리기만 하면 전압하고 전류가 동시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525나 55 쓰실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55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1701이 있고요, 파워 앰프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임피던스 박스 있고 하면 요만큼 복잡한 장비가 바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 출력이 이거 파워앰프 출력이 크기 때문에 헤드폰 전용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기준 저항 있는 게 다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어폰만 이렇게 연결만 하는 요거 자체만으로도 이어폰 측정, 임피던스 측정까지도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시범을 통해서 지금 이어폰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버전 6.0.2가 오늘 날짜는 최신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게 이제 그 이어폰 측정하는 거, 그 다음은 이어폰 임피던스 측정하는 방법, 블루투스 측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퍼 드라이버 임피던스 측정하는 4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어폰 측정하는 거 하면요, 캘리브레이션 이런 과정들은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 보면 이제 헤드폰 앰프라는 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헤드폰 앰프 쓰겠죠. 앰프가 있고, 출력은 양쪽으로 다 안 나오고, 임피던스는 레프트 라이트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폰을 봤는데, 이전하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CCP 파워를 내가 사용할 건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어 있고요. CCP 파워 같은 경우는 4mA, 10mA가 있는데 4mA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CCP 타입이고 그 언밸런스로 BNC 타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언밸런스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2개 다 하시고요. 마이크 캘리브레이션은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캘리브레이터를 꽂아서 피스톤 폼 같은 경우에는 114 데시벨, 250Hz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피커 방식 같은 경우는 94dB 1kHz 톤으로 하셔서 캘리브레이션 하면 되고요. 저는 지금 12.29, 10.82mV로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되는 상태고요. 여기다 가서 이제 측정을 하면 어쿠스틱 리스폰스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측정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Hz부터 20kHz 이렇게 있고요. 임펄스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에너지 타임 커브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KHD 레이쇼 0.3%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알 수가 있고요. 이 저주파수 있는 데서는 이제 보면 안 되겠죠.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때문에 여러분 버전 것까지 다 이렇게 테스트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연결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꽂고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꽂고 측정을 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 제가 만든 게 임피던스 부분인데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레프트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프트만 일단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이어폰을 측정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밸런스 마이크로폰 단위 언밸런스 단위니까 레프트, 라이트, 그라운드 해가지고 그라운드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2개를 동시에 물려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레프트 따로 라이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보면요, 내가 측정을 해본 거였는데 지금 이게 이어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 주파수가 3kHz 부분이라서요. 이게 이제 항상 이 로고 스케일, 밑에가 로고 스케일인데 이게 센터에 이 점이 오고
여기에 중앙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2.5km 같은 경우는 뭐 한 500에서부터 보통 한 10km나 요 정도까지 예, 보는 게 좋은데 인덕턴스가 제대로 나오는지가 이 빨간 게 피팅 그래프거든요. 이 피팅 그래프가 실제 측정되어 있는 파란색 그래프에 최대한 유사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주파수에서는 맞지가 않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핏이 들어가는데요. 스탠다드를 하지 마시고 LR2나 라이트 모델로 가시면 되는데 LR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하고 최대한 유사해져야 정확한 TS 파라미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잘 안 맞죠. 여기도 뭐 공린점이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인덕턴스를 띠면 안 되죠. 그러면 이 TS 파라미터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린점이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는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라이트 모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모델은 좀 헤비하기 때문에 얘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네, 굉장히 이제 인덕턴스 부분도 잘 따라가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TS 파라미터를 이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측정 그래프야 그냥 여기서 봐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파라미터를 뽑았다고 하면 파라미터는 이 피팅 그래프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제일 정확하게 따라가는지 해서 항상 유념을 하시고 이 TS 파라미터를 뽑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AP 장비는 블루투스가 지금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페어링을 이렇게 지금은 아마 이렇게 페어링이 아마 꺼져 있을 텐데요. 한번 전원을 넣고 이제 페어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지금 펴 있으니까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볼륨을 그 0dBF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7 최대값으로 이렇게 해서 페어링이 될 때 제조사마다 맨 처음에 전원이 켜졌을 때 볼륨 레벨을 제조사가 다 다르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64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 100 정도 할 수도 있고요. 80 할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특정 목적에서는 반드시 127로 해가지고 0dBFS로 이렇게 디지털 볼륨을 제대로 해 놓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쿠스틱 측정을 하면 되는데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정이 된 결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오토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블루투스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토를 끄시고요. 여기서 보면서 이제 내가 그 분석할 구간을 정해주게 되는데 임펄스 문화만 가져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타임 커브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하모니크스 에러가 들어갔을 때는 없애주고요. 제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 뒤에는 요 정도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이즈 구간이 되겠죠. 제가 의미 있는 측정이 나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측정해주면 됩니다. 얘를 내가 주파 특성을 보면요, 이 당연히 쭈글쭈글하는데 스피커 이렇게 나오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쭈글쭈글한 거는 여기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반사음들, 이 확대를 시켜보면 반사음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반사음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냥 타임 구간에서 그냥 직접만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좀 인조 넣어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직접만 보면 이것만 너무 직접만 들어오겠네. 이건 이제 시뮬레이티드 프리필드 매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구간이 짧기 때문에 특성에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00Hz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 얘를 이렇게 어펜드 시켜놓고 나서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보면 저주파수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해보면 이 녀석하고 윈도우를 짧게 씌워서 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파 특성까지 보려면 최대한 여기서 보면 최대한 넓게 해서 한번 보고요.
내가 근데 이게 그 고주파도 특성을 정확하게 보고 싶을 때는 윈도우를 이렇게 줄여서 에너지 타임 커브 창에서 윈도우를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더 두 개 사이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밑에는 틀리지만 이 고주파 특성은 이제 그 반사음이 없는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합격을 하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 100ms에서부터 뭐 500ms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익스텐드 엑스튜션을 충분히 한 1초 정도로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수입은 너무 길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가 좀 길게 하다 보면 이게 그 사이사이에서 위상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반복 측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측정할 때마다 이게 저희가 레이턴시 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반복 측정을 SNR 좋게 한다고 어수장치 배우는 그 실력 가지고 SNR 좋게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시면 네 번이 있지만 지금은 이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모양이죠.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하면 이게 좀 많이 바뀌는데 얘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고주파수 쪽이 편차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에버리징을 함이 있다 고주파수일 때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이게 좀 통신 규약 자체가 뭐 오디오용으로는 사실 적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복 측정은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좀 마이크로폰을 그 스피커 가까이 놓고 측정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을 이제 책상 위에 올리는 그라운드 플로어 뭐 지표면 측정이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있는 것들은 이제 우퍼 드라이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퍼는 제가 한 6인치 정도 되는 우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예. 이게 이제 F0가 거의 한 50, 60Hz 정도 분인되죠. 예.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 그림에서 센터가 이 점이 5도로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20에서 20kHz까지 측정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여기서 보통 한 서너 옥타브 정도 센터 주파수를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만 하면 좋고 이것도 스탠다드 이런 것보다는 이게 오차가 더 많이 발생되죠. 여기서도 보면 피크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라이트 모델 같은 이런 걸로 써서 최대한의 오차율이 적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따라가죠. 그렇게 돼야 TS 파라미터가 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측정 그 자체가 아니고 파라미터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항상 여기 임피던스를 이렇게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레벨입니다. 이 레벨은 굉장히 소신호 선형 리니어한 그 동적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작게 내야 됩니다. 너무 작게 내줘 버리면 여기 피크나 있는 점에서 보면 너무 작게 내버리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20mV 좀 작게 넣으면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노이즈 레벨이 무슨 노이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너무 크니까 이게 찌그러지죠, 여기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딱 맞죠? 예. 지금 이거는 40mV가 이게 지금 제일 선형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1V에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2.83V, 뭐 1W에서 측정을 하면요. 선형 영역이 아니고 비선형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임피던스 커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한 20,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1W에서 한 10분의 1V 정도? 예, 그러면 뭐, 아까 여기 보면 수십 mV밖에 안 되죠. 우퍼 스피커인데 40mV를 넣어야 선행 영역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 쓰시면 이게 워낙에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은 그 이어폰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동영상은 뭐냐고 하면 그 AP에 대해서 만약에 AP가 모든 게 국제표준 IC 스탠다드대로 측정하는 걸 권장하게 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IC 스탠다드 60268-5나 60268-7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주는데 테크노트라고 해가지고 그 AP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테크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테크노트에서 나온 이어폰 헤드폰 측정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환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새롭게 출시한 517B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폰, 헤드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헤드폰 앰프에서요, 이게 이제 출력이 나오고요. 이 안에 임피던스를 잴 수 있는 전압 전류 센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앰프는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스피커 쓸 때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폰, 이어 시뮬레이터에 대한 응답, 랩터, 라이트가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헤드폰 앰프에서 출력이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터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프리시전은 전기 음향 측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제 음향 변환기에 관련돼서는 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성은 IC 60268-5, 즉 산업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측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또 제일 정확한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268-5 헤드폰 측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P 장비가 굉장히 AP 장비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업 표준에 따라서 그 이어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크노트 143번인데요. 헤드폰 테스트 APX52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템플릿은 오디오 프리시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캘리브레이션과 레귤레이션에 대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 보면 어쿠스틱 매저먼트, 세 번째 보면 임피던스 매저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웃풋은 헤드폰 앰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양쪽 채널 다 임피던스는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풋은 마이크가 두 개고요. 어쿠스틱에 체크를 해주시고 약간 CCP 파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4mA 정전류 방식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조금 똑같고요. 여기 마이크 캘리브레이션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114dB로 뜨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114dB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부터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꼽고 왼쪽에다가 꼽으면 114.0 이렇게 나오니까 11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센시티비티는 여기 보시면 12.30mV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꼽아보시면 114.0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10.63mV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캘리브레이터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같지는 않고요. 항상 이런 교정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어 시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럼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이어폰 헤드폰을 꽂아서 산업 표준에서 정의되어 있는 500Hz 94dB, 즉 1파스칼이 나오는 그 볼테지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 제감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어폰을 처럼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착용을 시키고요. 이제 여기 보면요, 레퍼런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탭을 여시면 오토젠 레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토젠 레벨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랩터 채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4dB이 나올 때까지 네가 한번 출력값을 조절해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Hz를 내주겠어. 저희들의 목표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개닥질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거 이제 94dB를 찾겠죠. 작은데 좀 더 큰 값으로 갔다가 이제 94로 이렇게 94가 되면 아까 랩터를 94라고 했으니까요. 랩터 채널이 94dB니까 그때 볼테이지가 얼마냐? 보니까 60.70mV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제너레이션 해주는 레퍼런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dBRG라고 합니다. 그래서 60.70mV RMS 값이 앞으로는 0dBRG가 되고요. 음향 측정을 할 때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캘리브레이션과 레귤레이션 과정이고요. 이걸 뭐 다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다음은 이제 어쿠스틱 메저먼트를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메저먼트는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착용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헤드폰이 큰데요. 그래서 5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에 대한 공간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측정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0dBRG로 측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60몇 볼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하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장착을 해서 이 짓을 총 5번 하는데요. 귀찮으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또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하고 또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4번째 하게 됐고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을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토크를 측정하는 파트입니다. 크로스토크라는 것들은 왼쪽 시그널만 내줬는데 이게 오른쪽 채널로 이렇게 나오는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한 40에서 50dB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비선형 내국인 DFT 레시오를 내게 됐습니다. 투톤을 쏘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음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쿠스틱 측정이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측정 결과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 결과를 보면 이렇게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약간 다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1에서 한 2dB 정도 차이가 나면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케이블들이 이 안에 납땜이 이렇게 예를 들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 심선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10가닥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 몇 가닥, 서너 가닥 이렇게 좀 허접한 제품 같은 경우 서너 가닥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땜을 시켜줄 때 전부 다 땜을 안 하고 한두 개씩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장차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이런 제품들은 이제 음이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센터 이미지가 치우치게 들리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 얘를 갖다가 이제 에브리지 시키면 5번을 에브리지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LR 트래킹에서 보면 레프트 라이트 차이가 저주파수 해석 같은 경우는 1, 2dB 차이 나다가 고주파수 해석 같은 경우는 3, 4dB 차이 나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Hz부터 10kHz의 어떤 음향 파워를 갖다가 제가 보면 이거는 101.9인데 이거는 100.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2차하고 3차 왜곡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3차보다는 2차가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대칭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거는 이 같은 경우에는 하만 타겟에 이제 보정을 했을 때 얼마큼
이렇게 일치된지를 보는 건데요. 이게 완전히 직선으로 갔다가 하면 하만탁에서 일치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THD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임펄스 응답이고 여기 보면 위로 이렇게 솟고 떨어지기 때문에 극성이 이렇게 맞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렇게 페이즈 특성인데요. 페이즈도 거의 플랫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THD 레이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제일 큰 게 한 0.7% 정도 이렇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게 이제 음향 측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될 거는 이제 임피던스 측정입니다. 임피던스는 뭐 사람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하고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 얘가 임피던스가 측정하기 편한 게 여기 안에 보면 헤드폰 앰프 안쪽에 보면 전화바가 전류를 잴 수 있는 저희 말해서 이제 기준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측정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먼저 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렇게 재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손댈 건 없고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측정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고 이제 오른쪽 측정하는 과정이고요. 단순히 임피던스 크기하고 뭐 위상, 그 다음에 리얼과 이미지나 값 이외에 TS 파라미터까지도 이렇게 다 측정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임피던스 크기 값이고 임피던스 페이즈 값이고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 이제 공진점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진점이 한 7에서 8 정도 되면 알 수가 있고요. 이 T 스몰 파라미터입니다. 공진점이 2.5kg 정도 되는 거군요. Q 값, 미케니컬 Q, 정기적인 Q, 토탈 Q, 그 다음에 뭐 R이 값, L이 값, 그 다음에 파라시틱 값이 R2, L2 값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실 때는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그 오디오 프리시즌 517B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장비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설명해줄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국제 필름들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런 템플릿까지 또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서 뭐 실수 없이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피커 측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블루투스 기계들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였습니까? 이어폰 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요. 일단 반드시 그 이어 시뮬레이터는 94dB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어 시뮬레이터라는 게 반드시 그 94dB를 맞춰야 되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아까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토젠 기능을 이용을 하면 편리하게 94dB를 맞출 수 있다. 아니면 개닥지를 해야 된다. 내가 뭐 주력 보고 하면서, 그리고 주파수는 반드시 500Hz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어 시뮬레이터에 갖는 그 임피던스가 이제 1kHz 이상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500Hz 이상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Hz에 맞추는 게 맞고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kHz 톤 94dB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안 됩니다. 500Hz 쓰셔야 되고요. 500Hz에서 94dB를 맞춰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은 모르겠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는 반드시 5회 반복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 측정을 해서 뭐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딱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파워썸을 자동적으로 해서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시퀀서가 자동으로 쭉 돌아가죠. 이게 전부 다 IC, KS 60628-7 기준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크노트 143번을 보시면 이게
국제 표준이 헤드폰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냥 이 템플릿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 이용하면 국제 표준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고, 뭐 측정하는 데 대한 뭐 오차는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화면 타겟 유사도도 보여줍니다. 그 화면 타겟은 2019년 그 타겟을 기준해서 보여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유사한지, 그 중에 화면 타겟이 거의 뭐 산업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면 타겟 유사한 정보까지 보여주는 것까지, 그건 표준은 없지만 그냥 기능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피던스 측정할 때는요, 그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데요. 뭐 저같이 이제 개발자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피던스 커브를 보면서 내가 지금 댐퍼를 어떻게 써야 될지, 튜닝용 댐퍼를 이게 페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볼 때는 임피던스가 좀 많은 정보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드라이브 백계량도 보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임피던스 커브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한 100mV 정도 변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하더라도 되고요. 0dBRG에서도 아까 말했처럼 아까 0dBRG 있잖아요. 거기서도 측정하더라도 변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선형 왜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항상 보면서 있잖아요. 혹시 내가 이게 너무 작게 측정하는 거 아닌지, 너무 크게 측정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보면서, 그리고 피크가 그래프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피팅 모델을 바꿔가면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블루투스 측정하는 부분을 마지막 이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현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새로 나온 APX517B 세 번째 시간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헤드폰도 마찬가지고 그 블루투스 기기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예, 오늘은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을 해서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음 등을 이렇게 측정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17B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이렇게 동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스, 싱크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늘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소스 기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폰은 CCP 마이크로폰 2인을 이렇게 하나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블루투스 이어셋이었다고 하면 이게 두 개를 다 이어 시뮬레이터로부터 둘 다 이렇게 입력을 넣으면 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스피커 측정을 할 때 제가 권장을 하는 방법은 바로 그라운드 플랜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스피커를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바닥에 올리고요. 마이크로폰도 평평한 바닥면에 넣어 놓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음파 무향실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측정이 가능하겠지만요. 무향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이 바닥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바닥에다가 마이크로폰을 놓는 게 어쩌면 가장 그래도 무향실하고 근접한 특성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두는 이유는 바닥에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두면 이제 반사음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물론 이제 측면으로 날라오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여기 나오는 어떤 윈도우 기능을 이용해서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여기 중에서 블루투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폰을 하고 어쿠스틱 마이크로폰 하나니까 채널 하나가 되겠죠. 이 채널 1번에다가 사용을 하고요. 제가 CCP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밸런스드 CCP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mA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45.1mV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블루투스 스피커이기 때문에 20kH까지만 이렇게 10Hz에서 이건 뭐 선택을 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20Hz부터 사용했다고 하면 20Hz부터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블루투스 에디팅을 하시는데요. 하면 이제 내가 선택을 할 게 뭔지 4개 중에서 하는데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AP 장비가 A2DP의 소스, 그 다음에 HFP의 오디오 게이트웨이 기능을 갖도록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시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면 JBL Go2라는 기능이 검색이 돼가지고 있죠. 제가 전에 이렇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미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볼륨을 127로 이렇게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서 Verify Connection에서 소리를 내보면 이렇게 이제 86dB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출력은 0dBfs에서 뭐 전압으로 치면 10분의 1 작은 마이너스 20dB fs를 이렇게 내주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완전 무형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쿠스틱 리스폰스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20에서 20kHz까지 마이너스 20dB fs로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마 디폴트로는 얘가 예를 들면 뭐 100ms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출력을 20에서 20kHz까지 마이너스 20dB fs로 한 350ms 정도의 딜리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익스텐디드 액퀴지션은 100ms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윈도우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얘를 잘 찾았는데요. 이걸 이제 잘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이게 오토를 얘를 끄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 스타트를 끄고 여기서 제가 줄을 이렇게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윈도우를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타임 커브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게 스타트쯤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 타임이 큰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한 1초 정도로 이렇게 정도까지, 지금은 너무 짧은데요. 1초 정도로 길게 해주면 혹시 이제 딜레이가 긴 녀석들을 구할 때는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리스폰스를 구할 때는 이렇게 윈도우를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잘못 구하면 딜레이 타임도 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주파 특성이 이렇게 나오죠. 주파 특성이 이게 한 150Hz 여기 인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한 1kHz를 갖다가 0으로 반 상대적인 이게 주파 특성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데비에이션은 20에서 뭐 20 미만 헤르츠까지는 플러스 130인데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뭐 20Hz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200Hz 본다고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값은 129ms 정도 나왔다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룹 딜레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룹 딜레이 값이 되겠죠. 이 저주파수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얘가 저주파수를 제대로 내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THD 레이시오도 보면 뭐 이렇게 5% 언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사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THD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THD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폰을 최대한 이렇게 스피커에 가까이 이렇게 두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한 5cm 정도 근처에 두고 어펜트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THD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HD 값들이 이제 아까는 좀 더 다른 분포를 가지게 되죠. 이게 특히 저주파수에서 THD가 뭐 100Hz 정도에서 THD가 뭐 1000%까지 올라가는,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THD라는 공식 자체가 여기 얘가 재생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100%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주파수 특성에서도 보면 좀 다르죠. 이거는 처음에 됐을 때는 이건 한 50cm 정도의 마이크로폰을 놨을 때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까이 놨을 때입니다. 가까이라고 하면 한 5cm 정도 놨을 텐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 녀석은 이제 그 반사음의 영향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죠. 고주파수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폰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건데 이건 다 반사음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실제로 청감적 특성이랑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폰을 가까이 대면요, 그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 스피커 인클로저 갖고 있는 박스의 영향이 안 들어가고요, 진동판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영향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베이스 스텝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음이 더 부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 가까이서 된 걸 보면 이런 데서 비해서 저음이 더 크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레퍼런스 보면 실제로 보면 저 주파수 쪽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는데 약간씩 청감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멀리서 된 이 녀석이 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THD 레이시오를 보실 때는 여기서 나오는 이 THD 레이시오는 적어도 비선형 왜곡을 구할 때는 좀 더 가까이 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들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재생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브 앤 버즈 특성인데요. 러브 앤 버즈 특성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크레스트 팩터 부분이고요. 이쪽에서 보는 게 피크 레이시오가 됩니다. 크레스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이하가 되면 굉장히 좋은 특성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2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거 이음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아시겠지만 100Hz 언더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3cm에 될 때고, 이것도 이음 될 때도 좀 가까이에서 한 5cm 정도 가까이에서 재면 또 약간 이게 좀 더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이 특성인데요. 12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무향실이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음을 이렇게 본다는 그 자체가 참 굉장히 조용한 장소에서, 그리고 마이크로폰을 최대한 스피커 가까이서 놓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요, 측정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돼가지고 있고요. 이 장비 자체 내에서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어느 장소에서도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측정할 때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을 평평한 데다 올려놓고, 흡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다 올려놓고 측정하는 그라운드 플랫폼 측정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일반적인 주파수 특성을 잴 때는 50cm 이상의 어떤 파필드 조건에서 측정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이음이라든지 THD로 측정할 때는 10cm 내에 근접해서 측정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윈도우를 정확하게 이렇게 임펄스 음담에 찾아서 이렇게 분석을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 그 데이터 분석에서의 어떤 이렇게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적인 스피커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는지요? 제가 찍은 걸 제가 보려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쑥스럽고. 블루투스는 반드시 또 블루투스 코덱을 한 번 더 거치고, 블루투스 코덱에서 나와주는 그 시그널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음을 갖다가 왜곡을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알겠지만 저희들이 블루투스 사인파를 넣어서 측정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실제 정확한 그 크기하고 위선이 정확한 거냐 하는 게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음성과 같은
음을 넣어줬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게 심리음향 모듈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사인톤이라든지 뭐 스윕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음향 모듈이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향후 나중에 어떤 그 표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것들이 이제 투 채널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음성을 넣고 실제 음악을 넣어서 이제 사이코쿠스틱 모듈이 동작하게끔 한 다음에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왜곡 특성이라든지 위상 특성을 보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블루투스는 아마 향후 그렇게 갈 것 같고요. AP 장비 안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거는 예, 그 아마 부가 모델로 해서 아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능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스피커가 아닌 마이크의 성능 측정에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측정하는 최적의 방법은요. 마이크를 측정하고 싶다. 야, 이거 마이크를 측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마이크 진동판을 이렇게 여기를 시켜야 되는 기준 스피커가 필요하겠죠. 네, 기준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 스피커는 마이크보다는 한 10배 이상 더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축형 아니면 그 오픈 센터 부위에 더스캡 부위에 트위터가 달려있는 투웨이인데 동축형 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있어줘야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탄노이 제품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제네렉에서도 이제 그 동축형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그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마이크로폰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정축 응답도 중요하지만 스피커도 그렇지만 비축 응답, 특히 이제 보면 30도, 60도에서 이렇게 어떻게 폴라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측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스피커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왜곡이 마이크로폰에서 나오는 왜곡인 건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건지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존 마이크로폰으로 기존 스피커를 측정을 하고요. 기존 스피커가 이 승은 좋다는 가정하에서 이 기준 스피커를 교정을 끝낸 다음에 그 교정된 기준 스피커를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폰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중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AP 시스템에서도 폴라 패턴 측정이 가능한가요? 그냥 AP 시스템에다가 턴테이블 연결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예, 그 AP 유틸리티 보면요. 폴라 패턴 측정을 하는 유틸리티가 있으니까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엑서사이즈 턴테이블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차세대 센터에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측정을 할 때 이제 AP 장비 가지고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TWS 좀 무선 이어폰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튜닝, TWS에 있는 마이크 튜닝을 할 때, TWS에 있는 이어폰 드라이버 튜닝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마이크 튜닝 할 때 같은 경우는 마우스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겠죠. 마우스 시뮬레이터를 쓰고, 또 주변에 이제 노이즈도 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노이즈 스피커들 이런 것들이 지금 틀어놓고, 마우스 시뮬레이터도 이렇게 온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그 마이크로폰 튜닝, SLR이라든지 RLR 같은 이렇게 송신단, 수신단에 대한 주파 특성이라든지 라우드니스 레이팅을 각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각까지는 나오고요. SLR, RLR 각까지는 지금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아쉬운데 아마 그런 것들은 현재로는 그런 것들은 헤드호크스 장비하고 사운드체크에 쓰는 SLR, RLR 값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특성을 재실 때는 항상 아까 0dBps가 아니고 마이너스 20dB, 즉 10분의 1V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원거리, 근거리가 있는데 주파수 특성은 원거리 음장, 파필드 조건에서 측정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고, 예, 근접음에서 최대한 가까이에서 측정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 하면 내가 이음을 보고 싶다라든지 THD를 보고 싶을 때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측정하는 게 맞고요. 가까이에서 주파 특성을 재면 왜 안 되냐고 하면 이음이라든지 THD 있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스피커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마치 누가 바로 앞에 1cm나 5cm 앞에 되면 뭐가 안 보이냐고 하면 이 마이크로폰 입장에서는 뭐가 안 보이냐고 하면 진동판에 여기 스피커 유닛에 대한 특성만 보이지
스피커 박스, 인클로드 박스 엣지 있지 않습니까? 엣지에서 발생된 엣지 톤이 굉장히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이야기하는 베이스 스텝 효과가 안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 저음이 계단이 만들어지는 게 안 보이고 훨씬 더 저음이 더 크게 부스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향실이 있으면 그냥 뭐 50cm나 1m에서 재면 되는데요. 이제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평한 판 위에서 넣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라운드 플로우, 뭐 그라운드 플랜법 측정을 권장을 하고 국제표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원거리 측정을 할 때 사람들이 뭐 혹시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제 표준이 6068-21에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좀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실제 사용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파필드가 맞는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노트북에서 우리가 듣는 게 파필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뭐 해봤자 3cm, 5c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사용하는 그 거리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멀티미디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니어필드에서 듣는 게 훨씬 더 많죠.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녹음실에서 쓰는 스피커들도 니어필드 모니터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어필드에서 듣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집에서 하이파이 스피커를 해가지고 집에서 들을 때는 파필드에서 듣겠죠. 2m 있는 공간에서 듣니까. 그래서 항상 파필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니어필드 모니터 스피커를 측정할 때는 당연히 니어필드 조건을 측정해야 되겠죠. 자기가 최종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그 조건을 측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항상 공간 평균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한 9점 이상 이렇게 측정을 해서 사람이 키가 2개이듯이 또 뭐 머리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듣는 조건 때문에 측정할 때는 항상 공간 평균을 아까 이어폰 헤드폰도 공간 평균을 했죠. 스피커도 보통 정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또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적어서 이 정도 이렇게 좀 리스닝 윈도우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다 재고 공간 평균 시키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 평균을 시키면 대표적인 그래프가 나오죠. 그게 실제로 내가 듣는 스피커의 주파 특성하고 좀 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걸 잘 안 하시면 첨감적으로 한 거 주파수하고 왜 이렇게 달라?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좀 더 가깝게 되고요. 뭐 그게 100%도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깝게 하시려면 공간 평균을 꼭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주신 이신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BMP에서 또 다음에 불러주면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많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고요. 이제 코로나 이게 19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서울대에서 음악학회랑 같이 하는 세미나를 또 그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